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국으로의 재이주, 그러니까 하와이로 이주한 동포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멕시코와 쿠바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로의 한인 이민은 19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은 막 개척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철도가 놓이고 샌프란시스코가 건설되면서 철도 노동자로 일한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와이에 간 우리 동포들이 미국 본토로 재이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는 직접 미국 본토로 갔습니다. 하와이를 거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은 1903년도에 친목회를 조직을 했고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때는 국립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규모지만은 독립운동에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5년도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인 파사디나에서 대동교육회, 대동보국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후에 국권회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독립운동의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1908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일본에 협조한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슨을 장인한 전용훈 두 사람이 저격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서부로의 한인들의 제2주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도에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한인국민회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모든 단체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미주 지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단체를 넘어서서 해외 각지에 분원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멕시코와 쿠바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러시아에도 분원을 만들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미국 본토로 재이주한 우리 한인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숫자는 1905년도에 50명 정도에서 1941년도에 17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1000명에서 2000명에 불과한 한인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벼농사 지역, 과수원 또는 유타라든지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의 광산 등에서도 일했고요. 철도공사장에서도 일했고 어업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전까지의 미주 한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와이였다 하는 점입니다.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2주자들의 두 번째 지역은 멕시코입니다. 물론 멕시코는 바로 한국에서 가기 때문에 제2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대단히 농업인, 농장들,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진 노동 이주들이 이 멕시코 한인 이민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대단히 농업 중에서 에네깽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용설론과 식물인데요. 노끈이라든지 밧줄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네깽 농장에 맨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갔었습니다. 하와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 농장에서 너무 혹사가 되다 보니까
이 노예적 상황이라는 것이 중국 신문이라든지 또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쪽에 이민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처럼 동일하게 대체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인과 한국인이 대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시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일본인과 합의를 해서 1905년도에 멕시코 지역으로 한인들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메리다 지역, 유카탄 반도에 있는 북동부 지역의 농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장주인 라파엘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 1906년도 자료에 보면요. 1018명이 32개 농장에서 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약은 1909년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서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 생활고를 극복하고자 여러 우리 한인들에게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그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국민회에 생존과 보호를 요청하게 되고 국민회는 조사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관이 멕시코 지역의 메리다에 국민회의 지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멕시코의 한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와이에서 시작한 근대적 미주 이민, 이것이 미국 본토로 가고 미국 본토와 하와이가 연결되면서 국민회라고 하는 미주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회는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어서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에도 국민의 지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리안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함께 또 이주 지역은 쿠바입니다. 이 쿠바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온 것과는 달리 멕시코 이민자들이 쿠바로 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의 열악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한인들은 타겟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종료하게 되면서 설탕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 대규모 농장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러오게 됐고, 특히 쿠바에 있는 한인 이혜영이 주선을 해서 1921년도에 총 274명이 쿠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은 쿠바로 이동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가 됐는데 바로 국제 설탕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생활이 무척 어려워져서 유랑자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역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이 쿠바는 캘리포니아의 국민회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회는 쿠바에 와서 쿠바 지혜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쿠바 한인들은 이 마탄사스 지방정부에도 다양한 청원서를 제출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바에 정착하신 분들이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바 내에
한족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쿠바의 한인들, 매우 적은 수입니다만은 이들의 활약, 이들의 독립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헤레니모 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재미동포 변호사로서 영화 감독으로 전향한 전우석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헤레니모 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쿠바 한인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임천택, 이분은 쿠바 한인사도 집필을 했고 또 쿠바 한인 단체의 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인 헤레니모 임, 이 사람이 쿠바의 혁명정부, 카스트로 정부에서 고위 관료에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헤레니모 임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쿠바 한인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생김새는 쿠바 사람처럼, 중남미 사람처럼 혼혈이 돼서 변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인에 대한 정체성을 일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쿠바 한인들의 얘기가 감명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주 한인의 이주와 제2주는 하와이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미국 본토 서부 지역으로 이어졌고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한인 국민회와 같은 전 미주를 총괄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미주뿐만 아니라 쿠바라든지 멕시코까지 도우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동포들의 첫 시작은 이렇게 독립운동과 함께 강력하게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